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용환토픽의 용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축구 승부패 6회차가 잘 마감이 됐습니다. 1등이 9명, 10명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공개된 거 보니까 6명이 나왔습니다. 뭐 1등 되신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축하드리고요. 지난 회차 6회차를 처음에 봤었을 때는 2월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. 지난달에도 라리가와 세리에 경기가 들어왔었을 때는 2월이 된 적이 있었고, 그래서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2월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, 결과는, 네, 의외로, 어떻게 보면은 좀 역배가 좀 많이 안 터진 결과였어요. 헬라스 베로나와 셀타비고를 제외하면,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결과가 좀 나왔다. 그리고 무승부 경기도 한 경기밖에 출연하지 않았죠. 브리시아와 우디네세만 이렇게 1대1로 무승부를 했는데 사실 그 경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승부를 충분히 좀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. 네, 뭐 많은 분들이 또 그 경기를 좀 투표를 쓰셨던 분들은 무승부를 좀 가져가서 또 맞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. 자, 아무쪼록 14경기가 전체적으로 큰 어떤 뭐 이변 없이 나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3등, 4등을 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뭐 금액은 좀 다소 아쉬운 회차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등수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. 등수 안에 드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. 또 행여나 등수 안에 드신 분들 중에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 끝에 댓글란에 좀 한번 좀 좀 몇 등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번 주 중에 또 라리가 세리에는 제가 승부패 영상 분석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축하를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리고 제가 지난 회차 승부패 경기를 영상을 올렸는데 아주 보란듯이 반대 결과가 나와서 네, 아마 보신 분들 중에 제 영상 좀 참고하셨던 분들, 뭐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이렇게 조회수 보니까 많이 나오진 않았던데, 어찌됐든 보신 분들 계시다면 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게 좀, 제 나름대로 분석은 좀 방향을 좀 제대로 보고 있는데, 결과가 이렇게 좀 보란듯이 반대로 나오는 바람에 저도 좀, 네, 어쨌든 좀 머쓱해졌는데, 다음번에는 제가 승호패 영상을 올리면요, 한번 제가 얘기한 거에 반대로 한번 단포로라도 한번 가보세요. 네,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. 네,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, 네, 한번. 자, 아무튼 또 이번 시간에는요, 아직 그 배당과 투표율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제가 이 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종종 이 월요일 새벽에 스무패가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에 제가 이제 극으로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다음 회차가 이제 나올 경우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느낌픽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거든요. 오랜만에 좀 그런 영상이고요. 제가 뭐 디테일하게 좀 이 경기를 보고 난 이후에 뭐 영상이라기보다는 분석 이후의 영상이라기보다는 가볍게 뭐 제 스스로가 이 각 팀별로의 경기를 어느 정도 좀 보고 난 이후에 그냥 나름 그 느낌픽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보는 걸로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라리가대로 또 세레대로 영상의 좀 심층 분석 영상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 간단히 한번 꼽아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1번 경기 마요르카하고 알라베스입니다. 요거 좀 첫 경기부터 좀 아리까리하죠? 네, 근데 요거 마요르카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알라베스보다는 그래도 최근 분위기는 알라베스가 좀 더 낫죠. 근데 마요르카 직전 경기에서 에스파뇰한테 1대0으로 또 석패를 했습니다. 올 시즌 아직 원정 경기에 승은 없고요. 또 마요르카 덕분에 네, 에스파뇰은 홈에서 또 1대0이라는 또 신승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. 어찌됐든 마요르카는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 경기력이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, 요 경기에서 또 어찌됐든 강등권을 벗어나려면 좀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. 마요르카의 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번 경기 레체하고 스팔입니다. 이것도 똥대똥 경기인데 레체가 그래도 이변을 좀 일어났죠. 네, 최근 들어와서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고요. 뭐 토리노를 상대로 해서 홈에서 4대0 네, 무실점에 4득점이나 한 경기를 좀 만들어냈고,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서 나폴리 원정에 가서 또 3대2로 신승을 해서 지금 2연승을 하고 있는 좀 분위기 좋은 레체입니다. 스팔 같은 경우는 뭐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사솔로 상대로 해서 좀 무기력한 경기력을 좀 홈 경기에서 또 보여줬고, 저는 세리에 리그에서 강하게 요 스팔
혹은 브레시아 이 두 팀은 아마 강등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 홈에서 레체가 또 연승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3번은 바르셀로나 헤타페. 요것도 좀 어렵죠. 지금 헤타페가 경기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조금 발베르데 감독 있을 때하고 키케 세텐 있을 때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. 네. 어렵게, 나름 좀 쉽지는 않게 베티스 원정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. 이기긴 했지만, 전반전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는데, 후반전에 아무튼, 나름 좀 잘 경기력을 좀 보여줬었던 것 같고, 홈에서 바르셀로나는 또 레알 마드리드 발렌시아와 함께 올 시즌 라리가에서 좀 패배가 없기 때문에, 원정 헤타페, 보다는 요거 바르셀로나 우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요. 자, 4번 경기 볼로냐하고 제노아. 요것도 볼로냐 우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노아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연승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못 가져갈 것 같고요. 볼로냐가 이번 시즌에 후반 뒷심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볼로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한번 해보고요. 5번 경기 비아레알하고 레반테입니다. 레반테 홈에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.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고, 레가네스를 상대로 한 승리이기 때문에 사실 큰 임팩트는 없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, 어찌됐든 오랜만에 레반테다운 그 공격 축구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정 경기력은 그래도 홈 경기력보다 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, 바이아돌리드 원정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죠. 홈에서 요즘에 올 시즌에 바이아돌리드 마요르카도 마찬가지고 레가네스도 마찬가지지만 나름 순위가 낮은 팀들의 홈 경기력이 좀 수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그래도 비아레알이 원정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지지는 않았거든요. 바이아돌리드 원정에서 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홈에서의 또 분위기는 또 원정과는 좀 분명히 다른 비아레알, 레반테가 좀 어려운 경기력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, 저는 요거 비아레알 우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탈란타하고 로마입니다. 요거 경기도 좀 우선은 예상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인데, 아탈란타가 공격력이 너무나 좋죠. 직전 경기에서 피오렌티나한테 선실점하고 난 이후에 또 득점을 또 두 골을 뽑아내서 또 역전 승리를 또 만들어냈고, 상대적으로 로마는 신구 조화가 좀 잘 어울리고 밸런스가 나쁘진 않은데 부상 변수가 좀 많이 있어서 또 원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탈란타가 홈에서 조금 좋은 경기력을 좀 펼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. 아탈란타 우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디네세하고 헬라스입니다. 요거 헬라스 우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헬라스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해서 이변을 좀 만들어냈는데, 지금 최근 들어와서의 분위기는 세리에에서 헬라스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 좀 부족한 부분이 없고, 또 유벤투스전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유벤투스가 유리한 거는 네임밸류도 그렇고 선수들의 또 개개인의 어떤 기량 부분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유벤투스가 좀 우세한 경기력을 펼칠 거라고 저도 예상을 그렇게 했고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, 그 중에 이유가 또 하나가 헬라스 베로나가 또 직전 경기에서 주중에서 라치오와의 경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또 부침이 또 분명히 있을 것이다. 분명 라치오 경기를 원정 경기지만 굉장히 좀 무실점으로, 무득점이지만 무실점으로 좀 잘 막아낸 경기가 물론 좋은 분위기이긴 하겠지만, 그래도 이 유벤투스와의 경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겼습니다. 이기는 경기 결과에 승점 3점을 가져갔고요. 그거는 분명히 헬라스 베로나한테는 좋은 경기 영향을 펼칠 것 같고,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브레시아전을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쉬운 무승부를 좀 가져갔고, 우디네세 역시도 원정보다는 홈 경기력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앞선에서의 이 케빈 라사냐,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카카, 그 다음에 이제 드폴, 요 선수들이 그래도 폼이 좀 떨어지진 않은 부분은 사실이기는 하나,
헬라스 베로나가 워낙에 공수조가 좋고 지금 수비는 수비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라인이 흐트러지지가 않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어떤 집중력이라던가 흐름을 한번 탔었을 때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우디네스보다 조금 더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헬라스 베로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느낌픽인데 제가 본의 아니게 경기를 보고 난 이후에 경기력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네요. 네. 아무튼 헬라스 베로나 가져가도록 하고요. 레가네스와 베티스입니다. 베티스 좀 아쉽죠. 바르셀로나 상대로 해서 이 선제 득점을 했고 또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한번 또 득점을 해서 이 좋은 경기력을 좀 풀어가나 했는데 후반이 조금 아쉬웠고 또 이 나빌 페키르가 또 퇴장하는 요 변수가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. 레가네스를 좀 압도하는 경기력을 좀 가져가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. 레가네스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레반테 원정에 가서 2대0으로 좀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레가네스 아까 전에 제가 바이돌리드 뭐 레가네스 마요르카 말씀을 좀 드렸죠. 홈에서의 경기력은 그래도 이 수비면에 있어서는 원정보다는 좀 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나빌 페키르가 빠진 베티스 그 다음에 뭐 유세프 엔네시리를 세비야로 팔은 또 레가네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또 이 어찌됐든 좀 득점력을 또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. 득점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요 경기는 좀 박빙으로 좀 가지 않을까. 뭐 좀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경기보다는 좀 서로 좀 티키타카 하면서 그냥 무승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승부. 자, 삼프하고 피오입니다. 요게 참 예상하기 어려운데요. 삼프가 토리노를 잡아냈고 피오는 분위기로 좋다가 오히려 아탈란타한테 역전패를 당했고요. 그렇다고 삼프가 홈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 결과를 또 가져갈 것 같지도 않고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쿠트로네를 영입하면서 조금 나름 좋아지는 경기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니만 네, 뭐 그렇게 큰 임팩트를 좀 몇 경기 못 가져가서 또 최근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거든요. 요 경기도 이제 무승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건 세레이 분석 시간 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. 사소알하고 파르마입니다. 파르마 경기도 참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네, 개인적으로 라치오랑 엄청나게 서로 공방전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결과는 사실 1대0이라는 한 골 승부밖에 나진 않았지만 경기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거라고 봐요. 네, 홈에서 하는 파르마가 굉장히 좀 이 역공 찬스 때는 굉장히 좀 매서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라치오가 오히려 후반에 들어와서 헬라스 베로나랑 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좀 선수들 체력 면에 있어서 조금 부침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비대로 공격대로 집중력의 차이를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라치오 후반전은 조금 경기가 거듭될수록 조금 불안해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오히려 파르마가 좀 이 수세에 조금 많이 몰아넣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었을 때 좋은 경기력은 아무튼 파르마가 지긴 했지만 보여줬다. 사솔로도 역시나 스팔에 봤었을 때는 좀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려 보이는 경기력은 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카푸토, 그 다음에 이제 로가, 그 다음에 베라르디, 그 다음에 트라우레,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포진돼 있고 로카텔리도 지금 굉장히 폼이 좀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홈에서의 경기력은 어찌됐든 원정보다는 좀 더 낫기 때문에 이 기세가 나름 나쁘지 않은 두 팀의 대결이라고 봅니다. 클루제프스키의 파르마냐 아니면 베라르디의 사소노냐 이 정도 이렇게 좀 추격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면서도 지금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사솔로 우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솔로가 뭐 저는 사솔로 공격진들은 세리에에서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. 네. 자, 에이바라고 소시에다드입니다. 소시에다드는 이번 주 중에 컵 경기가 있습니다. 홈에서 이제 미란데스라는 세군다 팀하고 지금 컵 경기가 있고 이 이후에 또 에이바로 원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에이바르와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가 이제 소시에다드도 역시 지역 더비를 펼쳤죠. 빌바오와의 경기 후반부에 집중력을 통해서 이제 또 이기는 경기 결과를 가져갔는데 분위기는 아마 어느 정도 좀 이어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. 에이바르 같은 경우는 알라베스와의 또 나름 지역 더비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좀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원정에서 이 경기에서는 좀 에이바르가 또 홈에서 좀 혼발을 한번 보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소시에다드의 체력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요 경기는 좀 무승부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스크 지역의 뭐 지역 더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거든요. 이 두 팀 다.
바스크 지역 쪽에서는 뭐 오사수나, 에이바르, 빌바오, 소시에다드, 그다음에 알라베스까지 뭐 거기에서 거기 그러니까 크게 뭐 좀 이동이 좀 멀지가 않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홈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, 에이바르가 올 시즌 작년보다는 조금 홈에서 보여주는 그 경기력이 임팩트 있는 경기력이 별로 없습니다. 작년만큼의 홈발이 좀 별로 없는 걸로 봤을 때 이 소시에다드의 체력이냐, 그 다음에 에이바르의 홈발이냐, 뭐 이런 부분들 변수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상하기 힘들지만 요거 역시도 좀 무승부는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무승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. 자, 칼리아리하고 나폴리입니다. 칼리아리가 진짜 의외죠, 여러분. 올 시즌 칼리아리가 전반기에 그렇게 연전연승을 할 거라는, 패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. 나인골란이 합세를 하면서 그래도 좋은 경기력이 펼쳐질 것이다, 작년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다, 이렇게 좀 예상은 했지만 5월 초반에 그렇게 대단한 경기력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들도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. 저 역시도 깜짝 놀랐고요. 그랬는데 한 12, 3라운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완전히 그냥 지금 다른 양상의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. 승리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고, 나폴리가 또 직전 경기에서 레치한테 뜬금 패배를 했기 때문에 홈에서 요거도 역시나 이 경기를 비로소 좀 반등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. 근데 나폴리도 아까 전에 이제 이 소시에다드 저기 FA컵 말씀을 드렸다시피, 나폴리도 이탈리아 FA컵이 인터밀란과 경기를 이 주중에 경기를 하고 난 이후의 경기입니다. 뭐 지금 4강전이기 때문에, FA컵 경기는 4강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. 나폴리 역시도 이 경기, 이 FA컵이 없으면 요거라도 우승을 해야 하다못해 유로파라도 나갈 수 있는 지금 자격이 되고, 제가 볼 때는 리그전에서보다는 오히려 나폴리가 이 FA컵에 조금 더 치중을 하지 않을까. 그러면 물론 뭐 리그전에서는 최대한 지지 않는 요런 경기 결과를 좀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거든요. 칼리아리 역시도 최근 들어와서는 주앙 페드로라든가, 그 다음에 나인골란이라든가, 그다음에 시메오네라든가, 뭐 난데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폼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결정력에 있어서의 부재, 이게 참 문제다. 과정까지는 좋은데 골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. 이 부분은 정말 이 자체 안에서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는데, 나폴리도 역시나 수비가 그렇게 올 시즌 별로 좋지가 않고, 칼리아리 역시도 지금 경기가 이제 시즌이 중후반부로 들어올수록 실점력이 높기 때문에 창 대 창끼리의 대결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막연하게 봤었을 때는 나폴리의 공격진이 저는 지금 현재 칼리아리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는 하지만 또 칼리아리는 역시나 또 홈발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팀이고요.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데, 얘기하면서도 요거는 우선은 칼리아리 쪽으로 우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폴리의 컵 이후의 경기가 좀 어쩌면은 좀 이변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. 자, 빌바오하고 오사수나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바르와 소시에다드 경기처럼 이거 역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지역 더비다,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사수나는 이미 6회차 때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좀 변수 경기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무승부를 할 수도 있다. 오사수나 역시도 홈 경기력이 좀 더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알 원정이 쉽지만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, 결과는 거의 뭐 후반전에는 거의 일방적인 원웨이 게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그냥 대승으로 끝났고, 빌바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 이 소시에다드 이 원정 더비 경기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제 후반전에 무니아인 퇴장이 조금 더 이 경기력에 좀 어느 정도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. 빌바오 역시도 이 홈에서 주중에 이제 그라나다와 FA컵 경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또 역시나 이제 조금 빌바오가 이번에 올 시즌 그 컵 경기에서 쉽게 이렇게 가져간 경기가 별로 없거든요. 막 연장전까지 가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이런 경기 결과가 조금 많이 있었어가지고, 사실 그라나다의 이 컵 경기도 사실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그 어려운 경기를 또 그나마 다행인 거는, 그래도 빌바오는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실점률이 굉장히 적은 팀 중에 하나고, 그리고 원정 경기력보다는 어찌됐던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홈에서의 경기가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좀
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, 오사수나 역시도 이 전 경기의 레알과의 경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또 이 경기에 좀 올인을 할 수도 있을 경기라고 보거든요. 어찌됐든 이 승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만한 두 팀의 대결이라고 봅니다. 이 경기도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라치오하고 인터밀란입니다. 이거 어려운데, 이거 어려운데 우선 라치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라치오. 네. 인터밀란이 마찬가지입니다. 나폴리하고의 컵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 홈에서 하는 경기라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. 어찌됐든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, 이 FA컵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공산이 아주 큽니다. 한 경기만 이기고 나면 그 다음 경기는 바로 또 이 결승이기 때문에,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결승전은 또 어떻게,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, 이 나폴리와의 경기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밀란 더비에서 4대2로 승리해서 이 분위기 좋은 요 분위기대로 FA컵 경기에서 조금 더 이 집중력 있는 경기 결과를 좀,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오히려 라치오 원정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. 요거는 어떻게 보면 나폴리와 좀 비슷한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, 라치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리그 안에서 챔스는 물론이고 잘하면은 진짜 이 또 리그 우승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바라볼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라치오가 조금 더 홈에서 홈 팬들의 성원을 힘입어서 이 경기를 승점 3점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팀원들의 분위기는 좋고 지금 흐름도 좀 좋기는 하지만 경기가 거듭될수록 후반전의 후반부. 네. 그래서 한 70분 이후의 경기, 그 다음에 80분 이후의 경기력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번번이 보입니다. 헬라스 베로나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요. 파르마하고 했었을 때도 그랬고요. 아무래도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, 이 라치오가 또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전 베스트 라인업과 그 다음에 이 벤치와의 이 뎁스 차이가 아무래도 좀 크기 때문에요. 아무래도 이 주전 선수들이 부상 변수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 이후에 또 경기 또 나머지 남은 그 라운드 경기들은 또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빡센 경기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어찌됐든 인터밀란을 상대로 해서 좀 좋은 경기력, 요 경기를 어찌됐든 승점을 좀 챙기고 그 다음 경기를 또 조금 여유 있게 좀 가져갈 수도 있는, 왜냐면 다음 경기가 이제 라치오 입장에서는 제노아 원정이 있습니다. 제노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라치오 입장에서 보면 좀 한 수 아래 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경기에서만큼은 주전들이 휴식을 좀 줄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, 요 경기는 어찌됐든 좀 굉장히 좀 이 14강 경기들 중에 가장 좀 빅뱅인 것 같은데, 저는 라치오 쪽으로 조금 무게감을 좀 두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14경기를 제가 본의 아니게 느낌픽을 가져가면 간단하게 딱 픽만 찍어야 되는데 약간 분석을 조금 하긴 했어요. 근데 나름대로 제가 직전까지 좀 경기를 봐온 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경기와 경기를 하면서 이미지를 자꾸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씩 풀었는데요. 어찌됐든 이 다음번 영상에서는 라리가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세리에대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짧게 나름 14경기를 한번 훑어봤고요.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. 최종화는 아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경기의 픽은 또 예상하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몇몇 경기들은. 자,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 경기도 많고, 또 아직은 투표율이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의 시점에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. 거듭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. 아무튼 승무패 영상이나 라이브를 좀 기다리셨던 분들
그동안 뭐 이렇게 많이 원망은 안 하셨을 것 같고, 뭐 어쩌면 또 개 중에는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람 왜 요즘에 영상 안 찍고 라이브 왜 안 하지? 이렇게 좀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뭐 좀 바빠서 그랬습니다. 네, 죄송하고요. 죄송하고요. 네. 아무튼 이번 회차는 저도 나름대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또 7회차이기도 하고,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 한번 심층 분석 후에 영상을 또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하고요. 항상 근데 마스크 잊지 마시고요. 손 소독제 잊지 마시고요.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거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네,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